자, 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Habit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관점과 존재라는 챕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노력으로도 변화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은 관점을 바꾸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븐해빗의 어떤 변화의 기본 모델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겠죠. 행동을 한 결과 이 결과가 나오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했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보는 관점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다시 행동의 양만 늘린다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을 한 주 또는 한 달 또는 1년, 몇 년을 소비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던 사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는 아들을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내와 자기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고 그럽니다. 이 다른 사람이 돼야만 했던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했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은 자신의 성품을 개선했고 성장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보람 있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 결과 이 아들은 차츰차츰 부모와 분리 가운데서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페이스대로 성장을 해서 우수 학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아이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일상적으로 어떤 성과를 받아 안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불평 많은 아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정말로 그 아이는 불평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은 예민한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양부실로 지금 심리 상태가, 여러분 생리와 심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영양의 불균형은 심리적 불안정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결과 불평 많거나 또 예민한 아이로 상태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른들이 바라는 태도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불평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아이의 영양의 균형이 잡히고 편식이 잡히고 안정된 정서로 들어선다라면은 접근 방법은 태도를 나무라기보다는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것을, 관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우리는 가끔은 우리 아이가 참 소심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소심한 걸까요? 아니면 신중한 걸까요? 우리 아이는 신중하다고 바라보는 것과 우리 아이는 소심하다고 바라보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외향적인 사람들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늘 활달하고 또 그 에너자이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TV 화면을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연구실에서 나오는 그 획기적인 성과들은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기업적인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발견과 연구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 그 CEO들이 전부 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우리 세상이 외향의 나라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소심한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소심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이고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 그런 사려 깊음이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또 집중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겁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을 쓰느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흥미로운 자신이 관심 분야를 만나면 아이들은 놀랄 만큼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너는 이런 부분에서 놀라울 만큼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하는구나, 이렇게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주면은요, 아이들은 정말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만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소심한 아이다,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없다라는 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부모의 삶의 품질과, 우리 아이는 신중하다, 사려 깊다,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많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삶의 품질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삶이 안정적이고 차분하면서도 지속적인 자기 성취감과 풍족감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육혁명을 일으켰던 마르바 콜린스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마치, 아이들이 보면 참 고양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양이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을 내면에서 뭘 보려고 했냐면요, 사자와 호랑이와 표범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면 정말로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가 되고 표범이 되고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내면에 있는, 교사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아이의 강점을 발견해 주려고 애썼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마르바 콜린스가 담당했던 그 교실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반 아이들에 비해서 평균이 학업 성적이 놀랄 만큼 높았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마르바 콜린스라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패러다임은 어떤 정신적 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패러다임의 이 지도에는 두 가지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실체적 사실의 지도가 있고,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정신적 지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치관의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실체적 사실의 지도, 그다음에 가치관의 지도, 이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사실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를 깔고 있는 작업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은 나는 하루에 일당을 벌고 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철도의 침목을 깔고 있다. 또는 한 사람은 나는 철도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철도 작업장에서 하는 일이라는 그 실체적 사실은 다 같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 일에 임하는 사람의 정신적 가치관의 관점, 가치관의 지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바로 그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철도 산업의 기초를 깔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의 미래는 오늘 하루 일당을 벌고 있다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달랐겠죠. 바로 이 세 번째, 철도 산업에 기초를 깔고 있다고 대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청소년 시절에 철도 침목을 까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누군가가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했던 대답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이죠. 그
그 노동 현장에서 똑같이 일을 했지만 그 노동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실체적 사실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체적 사실을 또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삶에서 거둘 성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내 자신을 바꿔내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나와 내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 하루다라고 바라보는 사람과, 오늘 하루는 어제와 다름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과는 오늘 하루가 엄청 다를 겁니다. 내일도 다를 거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격차는 어쩌면은 건널 수 없는 그런 격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황금가의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은 그 하루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는 세대에 걸친 영향력 있는, 깊이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삶에서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띱니다. 코비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체적 사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실체적 사실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토대, 결정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느냐? 내 자신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은 나만이 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 황금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 오늘 하루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지속적이고 개선되고 고양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황금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